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부동산 명의 신탁에서 부동산 매매 대금은 누구 돈일까 사건입니다. 언니 A씨와 동생 B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A씨는 동생 B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C씨였죠. 우선 명의 신탁은 그 명의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 즉 받는 사람인데요. 그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명의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도 동생 B씨 명의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B씨가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고 언니 A씨가 명의 신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씨가 그 B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 은행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즉 매수 자금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당시 대출을 그 동생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목상 그 소유권자가 B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B씨 명의로 대출은 받았지만 실제 그 대출금 상환은 언니 A씨가 합니다. 통장 관리도 하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이 됩니다.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즉 돈을 갚지 못하면 그 근저당권자가 경매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 경매 대금 중 일부가 소유자인 동생 B씨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자 그 A씨는, 언니 A씨는 동생에게 그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는 명의만 네 명의로 샀을 뿐 실제로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동생 B씨, 소유자 B씨는 이 부동산 내 소유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경매대금 반환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언니 A씨는 동생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부당이득을 나에게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 부동산은 실제로는 내 거다. 따라서 매매대금, 경매대금도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 A씨, 즉 언니에 대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합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을 했지만 언니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는 동생 B씨가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씨와 B씨 간에 양자 간 명의 신탁을 했을 뿐 그 매도인 C씨는 B씨가 매수하는 걸로 이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B씨이기 때문에 그 경매대금, 매매대금 자체가 부당이득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만 A씨가 처음에 부동산 매수하면서 출자한 돈이 있겠죠. 그 매수자금, 그 매수자금에는 그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까지 포함됩니다. 그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본인이 부담한 돈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다 언니 A씨, 실소유자가 지출을 하고 납입을 했죠. 하지만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B씨가 맞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B씨가 아무것도 취득하면서 낸 돈이 없으니까 그 언니 A씨가 낸 매수 자금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선 명의신탁은 법리가 사안마다 다르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1가구 1주택 이런 규제를 피하려고 세금 문제 때문에 타인 명의로, 가족 명의로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명의신탁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약 명의신탁이 있고 매도인까지 한 통속이 돼서 매도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간의 3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3자 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명의신탁 법리는 까다롭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르게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